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인간관계 전략, 착취형과 가학형 직장 상사 대응 실전 사례, 위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4단계 스크립트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위계 관계에서 대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착취형 또는 가학형 상사를 만났을 때 대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평가권과 위계라는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를 피하거나 관계를 끊으면 되지만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 거부가 곧 인사상 불이익이나 태만으로 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성향의 작동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면 위계 구조 안에서도 상대의 침범을 차단하고 나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직장 내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은 내 것, 과실은 내 탓으로 돌리는 착취형 상사 대처 사례입니다. 먼저 상황 배경입니다. 착취형 상사는 팀원 O'씨가 밤새 작성한 기획안을 자신의 성과로 상부에 보고하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O'씨가 데이터를 잘못 검토했다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잡무까지 은근히 밀어붙이곤 합니다. 이때 흔히 범하는 실패 대응은 이타형이나 수능형 방식입니다. 선배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군말 없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거나 참다 못해 팀장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다 라며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착취형 상사는 이러한 감정적 항의를 조직 적응력 부족이나 불평분자의 프레임으로 역공하여 팀원 O'씨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실리적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구두 지시를 공식 서면화하고 업무 간의 우선순위를 상사에게 직접 선택하게 만들어 책임 소지와 손실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실전 대화 스크립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착취형 상사가 O'씨, 지난번 내가 말한 개인 자료 정리랑 본사 제출용 보고서 오늘까지 끝내놔라고 지시할 때 실리형 대처를 하는 팀원 O'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팀장님, 현재 진행 중인 본사 제출용 A 프로젝트 기한이 오늘 마감입니다. 지시하신 B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A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지시사항 확인했으니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둘지 메일로 답변 주시면 그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못합니다 라는 직접적 거절 대신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메일이라는 서면으로 남아 상부에 기록된다는 리스크를 제시함으로써 상사가 함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통제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적인 모멸감과 교묘한 비난을 일삼는 가학형 상사 대처 사례입니다. 상황 배경을 보면 가학형 상사는 회의 자리에서 팀원 B씨의 미세한 실수를 빌미 삼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일하나?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합니다. 이때 흔히 범하는 실패 대응은 자기 채찍형이나 자기 연민형 방식입니다. 당황하여 당장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 또는 묵비권인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학형 상사는 상대의 당황함과 눈물, 떨림 같은 정서적 흔들림을 자신의 통제권이 입증된 보상으로 소비하여 가학행위의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실리적 대응 전략은 정서적 철수 및 팩트 중심 차단입니다. 핵심은 감정적 자극원이라는 반응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인격 모독 발언과 업무적 피드백을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실전 대화 스크립트 예시입니다. 가학형 상사가 B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라고 폭언할 때 팀원 B씨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건조하고 평온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팀장님, 지적해주신 수치 수정권은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인격적인 발언은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뒤 메모장에 상사의 발언 시각과 발언 내용을 건조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대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수치 수정이라는 업무적 미흡함은 인정하되 인격적 모독은 별개의 건으로 분류하여 단호하게 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상사의 감정적 폭언에 동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각과 발언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사에게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직장 위계에서 나를 지키는 3가지 실전 행동 수칙과 핵심 목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구두 지시의 서면화입니다. 주요 지시 및 수정사항은 메일이나 업무 메신저로 재확인 남기기며 이는 착취형의 말 바꾸기 및 책임 전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감정적 비반응입니다. 폭언이나 부당 요구 시 당황, 눈물, 감정적 반박을 배제하고 단답형으로 응대하는 것이며 이는 가학형의 정서적 보상, 기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세 번째 수칙은 상위 시스템 활용입니다. 1:1 구도를 벗어나 사내 규정, 감사, 채널, 인사팀 등 객관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의 개별적 위계 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론인 감정적 소모 없는 절차적 대응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착취형과 가학형 상사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상대의 인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건드렸을 때의 비용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해하거나 개인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건조한 서면 기록, 객관적 팩트 위주의 대화, 사내 시스템 활용이라는 절차적 대응을 유지할 때 비로소 상사는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리스크가 높은 대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